안녕하세요. 수학문제답 깨기의 수다쌤입니다. 제 강의 난이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강의 난이도는요, 5개 단계로 나눴어요. 첫 번째가 A단계, B단계, C단계, D단계, E단계. 그래서 A단계, A 스텝은요, 난이도가 하입니다. 하, 기초문제 위주고요. B 스텝은 중하, 학교시험 난이도, C 스텝은 중상, 학교시험 난이도. 해서 보통 학생분들이 본인의 실력이 중간 또는 하위권 학생이면요, 이 A, B, C 요거 3개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모든 공부는요, 자기 난이도에 맞는 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A, B, C 하시고요. 이제 D부터는 좀 어려운 문제예요. D단계는 상위권 학생들. 그 다음에 2단계는 더 어려운 거예요. 최상위권 학생들과 교사분들. 교사분들은요, D하고 E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구성을 해놨으니까요. 자기 난이도에 맞는 거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 단원을 공부하는 학생들은요, 아무리 좀 실력이 좋은 학생들도요, 처음부터 강의 하나씩이라도 보고서, 그 다음에 본인이 D 실력이다 그럼 D에 있는 강의 위주로 많이 보시면 될 겁니다. 자, 난이도 설명 끝내겠습니다. 여러가지 순열 시스템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부모를 포함한 6명의 가족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부모가 이웃하게 앉는 방법의 수를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원순열 문제죠. 원탁에 둘러앉는다. 원순열 문제예요. 그러니까 원순열 문제를 접하면은 알고리즘판 좀 볼게요. 머릿속에 접근 방법이 이 2가지 방법이 떠올라야 돼요. 원순열 그러면요. 2가지 방법. 첫 번째가 일단 순열로 생각한 다음에 같은 것이 생기는 걸로 나눠주는 거. 두 번째가 고정하는 방법. 이 2가지 중에 어떤 것으로 접근해 갈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볼게요. 그리고 문제가 좀 복잡해지면요, 고정시키는 게 쉬워요. 부모가 이웃한다 그랬죠. 보통 이웃하면은요, 부모를 A, B라고 할게요. 이웃한다 그러면 묶어서 같은 것으로 보고요. 보통 이웃하지 않다 그러면요, 나머지들을 먼저 배열한 다음에 중간중간에 끼워 넣기를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웃하는 문제 풀이 방법이고요. 여기서 부모 A, B라고 했을 때 이웃한다 그러면 부모를 고정시켜 볼게요. 이렇게 있을 때 원순열에 A, B를 이웃하니까 A, B를 묶어서 이렇게 위쪽에 고정을 시킵니다.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지금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가 몇 명인가? 4명이죠? 4명을 배열하면 되는데, 고정시켰기 때문에 기준이 생겼어요. 그럼 나머지는 이제 같은 것이 안 생깁니다. 다 다른 위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4팩토리얼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부모가 서로 자리 바꿀 수 있겠죠? 곱하기 2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4팩토리 외우라 그랬죠? 24 곱하기 2 하면 답은 48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요. 4쌍의 커플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커플끼리 이웃하여 앉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했습니다. 원순열이죠, 이것도. 원순열이고요. 4쌍의 커플이 있는데 커플끼리 이웃한다. 그럼 제가 4쌍을요, A, A-, B, B-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웃하니까 묶어서 생각해요. 묶어서 다 붙어 있다고 생각해요. 다 붙어 있고요. 이 중에 하나를 고정시킬게요. A, A-를 제가 이렇게 고정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위쪽에 고정시켜서 앉았어요. 그럼 이 나머지 세 덩어리죠. 세 덩어리가 앉으면 되겠죠. 이렇게. 일단 고정시켰으면은 이 세 위치는 다른 위치가 돼요. 이 위치가 3팩토리 이렇게 되겠죠. 3팩토리가 예를 들어서 B, B'가 여기 앉았고요. C, C-, D, D- 이렇게 앉았습니다. 이걸 바꾸는 배열하는 방법이 3팩토리인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 안에서 예를 들어서 이 B하고 B'가 서로 자리 바꿀 수가 있겠죠. 이게 2가지가 나옵니다. C도 마찬가지고 D도 마찬가지고 A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2가 4번이 곱해집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게 최종 답이 됩니다. 3팩토리 6이고요. 이 4번 곱하면 16이 되겠죠. 그러면 64. 96이 되겠네요. 96 이렇게. 최종 답입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요.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의 식탁에 10명이 앉는 방법은 모두 몇 가지인가 그랬습니다. 이거 제가 2가지 방법으로 다 풀어볼게요. 첫 번째, 일단 순열을 같은 것으로 나누는 방법이요. 10가지죠? 10명이니까 10팩토리얼 이렇게입니다. 같은 게 몇 개 생길까요?
자, 예를 들어 여기가 A라고 할게요. A, B가 앉았어요. C, D 이런 식으로. F, G, H, 쭈루루루. 자, 요거하고 같은 게 뭐가 생길까요? 어떻게 앉으면 똑같을까요? 자, 얘를 이 도형이 모양하고 상관이 있어요. 이게 똑같은 모양. 회전시켰을 때 같은 모양이 생기는 거. 자, 이쪽부터 A가 앉는 거야. 여기부터 A, B, C, D 이렇게 앉는 게 맨 처음에 앉는 거랑 같은 경우예요. 자, 이거 말고도 다른 경우 있을까요? 자, 생각해보면 다른 경우는 더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A, B, C, D 이렇게 앉는 거랑 이쪽부터 A, B, C, D 앉는 게 똑같습니다. 자, 이 모양도 보세요. 이걸 돌려보면 180도 회전하면 180도 이렇게 180도 회전하면 똑같은 게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바퀴 돌 때 똑같은 게 두 번밖에 안 생깁니다. 그래서 얘를 2로 이렇게 나눠줍니다. 이렇게. 자, 두 번째 방법은요. 자, 고정시키는 방법이죠. 자, A 입장에서 볼게요. 자, A 입장에서 지우고 보겠습니다. 자, A 입장에서 볼 때, 자, A가, 자, 앉는데 어디에 앉을지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자, A가 여기 앉을 수도 있겠죠. 자, 여기 앉았어요. 그러면은, 자, 나머지를 이제 9명을 앉는데, 9명은 이제 더 이상은 같은 곳이 안 생겨요. 왜냐면 기준이 생겼기 때문에 이 자리는 다 다른 위치가 됩니다. 그럼 여기 앉았을 때, 9팩이 되겠죠. 9팩토리. 자, 그리고 A가요. 여기가 아니라 어디? 여기 앉을 수도 있겠죠. 이쪽에 A가 앉아요. 이것도 똑같이 나머지 앉는 방법은 9팩토리가 됩니다. 9팩토리 이렇게. 자, A가 또 이쪽에 앉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 이것도 9팩토리. 여기 앉은 경우도 9팩토리. 여기도 앉는 경우도 9팩토리. 여기 앉는 경우 보세요. 여기가 중요해요. 자, 여기 앉는 경우는요. 여기 이렇게 앉는 경우는 이쪽이랑 상황이 똑같아요. 이렇게 돌리면 여기랑 모양이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더 이상 세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랑 똑같은 경우예요. 세면 안 되고. 그러니까 A가 앉을 수 있는 서로 다른 위치요. 다른 위치는 하나, 둘, 셋, 넷, 5군데입니다. 그 5군데고 그 각각에 다 9팩토리씩 나왔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9팩토리알 곱하기 5 이렇게 해서 곱하기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문제가 앉는 경우에 따라서 경우가 달라지면 곱하기로 표현 못해요. 각각 다 더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다 같았기 때문에 9팩토리알 곱하기 5 요거랑 값이 똑같습니다. 계산하면요 이게 1814400 이렇게 나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게 숫자 큰 거는요 그냥 이렇게 답을 써도 상관이 없어요. 다 이렇게 계산 안 해도 됩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구슬을 아래의 그림의 입구에 집어넣으면 세 방 XYZ 중 하나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장치가 있다. 서로 다른 5개의 구슬 A, B, C, D를 입구에 집어넣을 때 이 5개의 구슬이 세 방 XYZ의 각 방에 적어도 하나씩 나뉘어 들어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자, 입구를 넣어요. 그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확률 문제면 뭐 여기서 갈라지는 확률이 뭐 2분의 1, 2분의 1 그러면 확률 문제로 따지면 좀 틀려지겠지만 이거는 지금 그냥 경우의 수잖아요. 경우의 수고 들어가는 결과만 넣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 어차피 다 x, y, z에서 들어갈 수 있죠. 네, 경우의 수 입장에서 보면 됩니다. 자, 이 문제를요 제가 한 2가지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는 일단 순열 입장에서 볼게요. 순열 입장에서. 자, 여기서 적어도 하나씩 들어간다고 했죠. 적어도 하나씩. 이거를 전체에서 이 반대 개념을 좀 빼볼게요. 전체에서 반대 개념을 빼겠습니다. 뭐냐면, 자, 이 A 구슬이 갈 수 있는 곳이 X, Y, Z 세 군데죠. 세 군데로 갈 수 있고요. B 구슬도 X, Y, Z 세 군데로 갈 수 있어요. 다 세 군데씩. 그러면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해서 3의 5제곱 되겠죠. 3의 5제곱. 이게 전체입니다. 자, 이거에서요. 자, 이제 요거 적어도 하나씩 요 조건 때문에요 빈 공간이 생기는 거를 뺄 거예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은 다 한 군데로 다 X만으로 다 갈 수도 있겠죠. 이 5개의 구슬이 다 X 그러니까 한 군데로 X로 가는 경우 하나, 그다음에 Y로 가는 경우도 하나, Z로 가는 경우도 하나 해서 요거 세 가지를 빼줍니다. 이렇게 자 3 뺐고요. 그 다음에 이 세 개 중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 2군데로만 가는 경우 이렇게 예를 들어서 X와 Y로만 구슬이 가는 경우 요걸 한번 구해볼게요. X와 Y로만 구슬이 가는 경우요. 그러면 A 구슬이 X나 Y 둘 중에 하나니까 2군데로 갈 수 있겠죠. B도 2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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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군데 그래서 2를 5번 곱한 2의 5제곱 이렇게 자 2의 5제곱이 되는데요. 자 여기서도 다 X로만 가는 경우 또는 다 Y로만 가는 경우가 있죠. 얘를 빼줘야 돼요. 다 X로만 가는 경우 하나, Y로만 가는 경우 하나 해서 2가지를 이렇게 빼줍니다. 이렇게 빼주면 이것이 뭐냐면 X와 Y로 가는
x와 y로 가는 그런 경우의 수가 됩니다. 이렇게요. 근데 이것도 x, y도 있고 x, z도 있고 y, z도 있죠.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거 곱하기 3한 거를 여기서 빼줍니다. 곱하기 3한 거, 3 곱하기 2의 5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요. 이것이 답이 됩니다. 계산해보면요. 이거 5번 곱하면 이게 243이 되고요. 빼기 3하면 240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 2의 5제곱 32 이거 외우세요. 32 빼기 2하면 30에 곱하기 3하면 90 되겠네요. 이렇게 빼주면 150 이렇게 최종 답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요거는 뭐냐면 이렇게 간 거는 중복순열로 본 거죠. 그쵸? 맨 처음에 3의 5제곱 이런 것들이 중복순열로 본 겁니다. 3 파이 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복순열로 풀었는데 이게 조금 헷갈리는 게 뒤에 이렇게 빼주는 것들을 빼줘야 되기 때문에 요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요. 자, 어떻게 제가 볼 때는 이 두 번째 방법이 더 일반적인 방법 같아요. 이게 분할 분배 문제로 가는 겁니다. 자, 분할 분배. 뭐냐면 이 5개가 이 3개의 위치에 갈 거기 때문에 이 5개를요 3개로 분할을 할 겁니다. 3개로 분할 5개를 3개로 분할하는데 5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3개로 1, 1, 3 이렇게 분할하던가요. 아니면 1, 2, 2 그 다음엔 더 이상 되는 건 없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이렇게 분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분할을 해보면요 5개를 1, 1, 1 맨 처음에 하나는 5C1 이렇게 되고요. 곱하기 요거 하나는 4C1 곱하기 3개니까 3C3 요 마지막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나누기 똑같은 게 1, 1 똑같죠? 그러니까 2팩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이렇게. 자, 요거는요. 자, 1이 5C1 2니까 나머지 4C2 4개 중에 2개 뽑고요. 또 2C2 이것도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그 다음에 2가 똑같은 게 2개 있죠? 이렇게 나누기 2팩 이렇게 해줍니다. 요게 지금 분할한 거예요. 분할. 그러니까 요거 먼저 계산해보면은 자, 5C1은 5고요. 요거는 4고요. 요건 2죠. 그러니까 2 이렇게 약분되고 나면 2, 5, 10 이렇게 10가지가 나오고요. 자, 요것도요. 2가 이렇게 4C2가 6입니다. 약분되면 3이 되고요. 3, 5, 15 이렇게 두 개 더하면은 25가 되겠죠? 25. 자, 이게 분할이고요. 자, 분배. 왜냐면 이 세 덩어리를, 덩어리가 3개 만들어졌죠? 세 덩어리를 X, Y, Z 세 방에 분배를 해주는 겁니다. 분배. 서로 다른 세 덩어리를 서로 다른 세 곳에 하나씩 분배하는 거. 3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3팩토리얼은 6 곱하면 150. 이렇게 구해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뭐, 중복순열 입장에서 볼 수도 있고요. 분할 분배 문제로 풀 수도 있어요. 근데 자, 제가 볼 때는요, 이 분할 분배로 푸는 게 더 일반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참가자들이 1부터 999까지 자연수를 차례대로 말하다가 6, 23, 693과 같이 3 또는 6 또는 9가 들어있는 수를 말하는 대신 박수를 한번 치는 게임이 있다. 이 게임에서 박수를 모두 몇 번 치는가? 그랬습니다. 369 게임이죠. 3이나 6이나 9가 들어있으면 박수를 치는 거예요. 자, 이거 경우의 수를 세는데, 우리가 할 때 경우의 수는요, 기본적으로 어떤 조건이 있을 때 이거를 만족하는 거를 구하던가, 또는 전체에서요, 만약에 전체 이렇게 있으면 전체에서 반대의 경우를 빼서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크게 이렇게 접근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알고리즘 보면요. 우리 이제 경우의 수 문제를 푸는 방법 중에 이게 알고리즘인데요. 자, 이거 반대 이용하는 방법이죠. 반대. 그러니까 전체에서 반대 상황을 빼기. 이것도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경우의 수를 셀 땐. 경우의 수나 확률 이런 거 할 때는 항상 이 반대를 이용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접근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 이거를요. 반대를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두 가지 다 해볼게요. 한번 보세요. 반대면요. 반대는 뭐냐면은 이렇게 세 자리가 있어. 세 자리가 있을 때 369가 들어있지 않는 거. 자, 369가 들어있지 않는 거. 그리고 지금 1부터 이렇게 이 숫자 1이면요. 만약에 여기도 0, 0이 들어간다고 보면 이게 그냥 1로 보면 되겠죠. 0, 0, 1을. 그러면 이 앞자리에 0이 들어갈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숫자를 다 볼 거면요. 지금 1부터라고 했죠. 1부터 999. 만약에 0부터라고 치면은 여기에 모든 자리에 다 0부터 9까지가 다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자, 369가 안 들어가는 거는요. 전체가 0부터 9까지가 숫자가 10개가 있는데요. 10개 중에서 369를 제외하면요. 나머지가 7개가 돼요. 7개. 요 자리에, 자, 요 자리에, 자, 369를 제외한 나머지 숫자 7개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요. 지금 반대 상황을 보는 겁니다. 369가 안 들어가 있는 거. 자, 요 자리도 7개가 들어갈 수 있겠죠. 369 제외하고. 여기도 7개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 곱한 것만큼 가지수가 생기겠죠. 그쵸. 그럼 전체에서 얘를 빼면 되는데, 자, 이 지금 777에는 뭐가 포함되냐면 000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000도. 그래서 문제는 지금 1부터 999까지 자연수라고 했지만요. 그냥 0부터 999까지로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이게 전체라고 보는 거예요. 전체. 0부터 999. 전체에서 이 반대 요 가지를 빼면은 나머지는 369가 들어있는 가지수가 나옵니다. 즉, 자, 전체를, 자, 그러니까 1부터 999가 아니라 그냥 0부터 해서 1000개. 1000개에서요, 7을 3번 곱한 거. 이렇게. 7 곱하기 7 곱하기 7. 이걸 계산하면은 이게 답이 됩니다. 자, 이거 계산하면요, 답이 이제 657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게, 자, 여사건이죠. 반대되는 경우를 빼서 구한 거고요. 자, 이번에는 직접 한번 해볼게요. 369가 들어있는 거. 자릿수가 3개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자, 모두 세 자리에 모두 다 369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겠죠. 3개 자리에 모두 다 369가 들어가는 거.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요. 369 3가지. 여기도 369 3가지. 여기도 369 3가지. 그래서 3 곱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나옵니다. 27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이 세 자리 중에서 두 군데만 들어가는 거. 예를 들어, 여기와 여기만, 자, 369가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는 369 3가지, 369 3가지. 여기 나머지 숫자죠. 나머지 숫자는 7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3 곱하기 3 곱하기 7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들어가는 경우는요. 자리가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랑 여기가 들어갈 수도 있죠. 여기랑 여기가, 그리고 여기랑 여기가 들어갈 수도 있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하나, 둘, 세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곱하기 3을 또 해줘야 돼요. 이렇게. 자, 그리고 요번에 한 자리에만 들어가는 거. 자, 예를 들어서 다시 써볼게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만 3의 배수가 들어가요. 369가. 그러면 여기 세 가지가 들어가고요. 자, 나머지 여기는 나머지 숫자 7가지 중에 들어가면 되겠죠? 여기 둘 다 7, 7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 자리가 하나인데, 이게 여기 들어가도 되고요. 여기가 아니라 여기 들어가도 되겠죠? 또 여기가 아니라 여기 들어가도 되고. 위치가 세 군데가 이렇게 있겠죠? 또 곱하기 3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것들을 다 더해도 답이 나옵니다. 이거 다 더하면 또 657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직접 구하면 이렇게 구하는 거고요. 우리 반대 개념, 전체에서 반대를 빼면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만약에 좀 헷갈리시는 분은 그냥 맨 처음에 999였죠? 이렇게 999에서요, 어떻게 빼면 되냐면 이게 7 곱하기 7 곱하기 7에서 이거 하나 뺀 거 000이요. 000. 이거 뺀 거를 뺀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요. A 야구팀의 감독은 어깨, 팔꿈치, 모자챙, 벨트를 만져 선수에게 사인을 준다고 한다. 3번 이하의 터치로 만들 수 있는 사인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3번 이하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제가 A, B, C, D라고 할게요. A, B, C, D 이렇게 네 가지가 있네요. 3번 이하요. 3번 이하면 이게 한 번으로 할 수도 있고요. 뭐 2번, 3번 이렇게 있겠죠. 한 번으로 사인을 만든다. 그러면요. 여기에 하나, 둘, 셋, 네 가지니까 그냥 네 가지를 만들 수 있고요. 2번 사용이요. 2번. 두 번 사용하면 첫 번째도 4가지, 두 번째도 4가지. 이렇게 되겠죠? 4, 4, 16이고요. 자, 세 번 만질 수 있어요. 그럼 첫 번째 만질 수 있는 가지수가 4가지, 그 다음에 4가지, 4가지.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이거 다 더하면은 답이 되겠네요. 이게 좀 많아지면 이게 등비수열의 합으로 가면 됩니다. 4 더하기 4, 4, 16. 이건 64. 이렇게 되겠죠. 두 개 더하면은 80이 되고요. 더하면 3, 84. 이렇게 답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요. 자, 6개의 숫자 1, 2, 2, 3, 3, 3으로 만들 수 있는 6자리 홀수의 개수를 x, 6자리 짝수의 개수를 y라고 할 때 x 빼기 y의 값을 구하라. 자, 6자리의 홀수의 개수. 이거 먼저 해볼까요? 자, 홀수가 되기 위해서는 끝이 홀수로 끝나면 되겠죠? 그럼 1 또는 3으로 끝나면 되겠네요. 그럼 1로 끝나는 경우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1로 끝나는 경우. 1로 끝나는 경우는요. 자, 1은 벌써 썼죠? 여기. 나머지만 하면 돼요. 이렇게. 요거만 앞에 배열하면 되는데 이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죠? 2가 2개고 3이 3개니까요. 이거는 5팩 나누기 2팩, 3팩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1로 끝나는 경우가 5팩 나누기 3팩, 2팩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겠죠? 자, 3으로 끝나는 경우. 이번에 3을 하나 썼어요. 이거 썼다고 할게요. 자, 그럼 나머지가 5개인데요. 이번엔 같은 것이 2가 2개 똑같고 3이 2개 똑같죠? 그래서 5팩 나누기 2팩, 2팩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2개를 더하면은 요게 홀수의 개수가 되겠죠? 이게 x 값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y, 즉 6자리의 짝수의 개수 구해보겠습니다. 짝수는 2로 끝나야 되겠죠? 2. 이렇게 2로 끝나는 것들 이렇게요. 그럼 2 하나 사용했어요. 자, 그럼 나머지 5개인데 같은 것이 이제 보니까 3만 3개가 똑같네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거는 5팩 나누기 3팩 이렇게 됩니다. 이게 y 값이 됩니다. 그래서 x에서 y를 빼니까요. x에서 y를 이걸 빼주면 되겠죠. 5팩 나누기 3팩 이렇게 됩니다. 자, 계산해보면요. 자, 이거 5c랑 똑같아요. 10이고요. 더하기 이거는 120인데 5팩이요. 나누기 4니까 30이 되겠죠. 30. 그 다음에 이거는 5, 4, 20이네요. 20. 이렇게. 빼주면 되겠죠. 40 빼기 20이니까 20. 답이 5번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이요. 어느 라디오 방송에서 초대 가수의 신곡 5개를 CD를 이용하여 들려주려고 편성하였다. 그런데 시간 관계상 2곡을 추가하여 가수가 직접 부르는 라이브 순서를 새롭게 편성하고자 한다. 처음 편성된 5개의 신곡 순서는 바꾸지 않고 추가된 라이브 2곡을 포함하여 모두 7개의 곡을 방송에 내보내는 순서를 정하는 경우의 수는. 문제가요. 기존에 5곡, 여기 보면 5개가 있어요. 곡이. CD에 들어있는데 이거는 순서를 안 바꾼대요. 자, 여기 보면 처음에 편성된 5개의 신곡 순서는 바꾸지 않고 그랬습니다. 자, 추가된 2곡. 자, 2곡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추가를. 자, 이렇게 순서를 정하는 방법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기존 5개가 있어요. 뭐, 이렇게 A, B, C라고 할까요? 얘는 순서를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그대로 가는 거고요. 뭐 A, B, C, D, F, G가 있는데 요거 2개만 마음대로 끼워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요 중간중간 사이에다가 마음대로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F 한번 넣어볼게요. F 먼저. 자, F가 위치가 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군데죠. 6군데 중에 아무 데나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자, F가. 예를 들어 요 F가 요 끝에 들어갔다고 생각해봐요.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연속해서 이제 G를 넣는 겁니다. G를 넣을 때는 이제 F가 들어갔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하나 더 생기겠죠. 맨 처음에 6개였지만 지금 F가 들어갔기 때문에 F까지 포함해서 나머지 이제 7개 중에 한 군데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총 가지수가요. 6, 7, 42 이렇게 답이 되겠네요.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또는요, 이 문제를 우리가 그 순서가 정해진 거 있잖아요. 지금 A, B, C, D, F, E, A, B, C, D, E는요, 이건 순서가 정해진 거잖아요. 순서가 정해진 거는 우리가 같은 것으로 본다고 했죠, 이렇게. 같은 것으로 보고 나서 앞에서부터 네모에 A, B, C, D를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모 5개랑 F랑 G, 요거를 일렬로 배열하는 거. 그럼 총 7개니까요. 7팩토리얼. 근데 똑같은 거 5개. 나누기 5팩. 이렇게 해도 되겠죠. 이렇게 해도 답은 똑같이 42 이렇게 나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자, 두 집합 A, B에 대하여 FA, FB, FC, FD 더한 게 8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걸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써볼게요. FA, FB, FC,
FT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8이 돼야 되는데요. 보니까 이 ABCD가 갈 수 있는 곳이 1, 2, 3이죠. 이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값이 자, 1, 2, 3이에요. 그러니까 1, 2, 3이 나와서 8을 만드는 걸 찾아야 됩니다. 자, 일단은 제가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한번 찾아볼게요. 숫자 제일 작은 거. 여기 1 들어갔어요. 여기 1, 1, 1. 여기 만약에 뭐 1 들어가면 여기가 5 돼야 되니까 안 되죠. 2도 4니까 안 되고요. 3, 3만 되겠네요. 그러니까 1, 1, 3, 3이면 8이 되겠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1, 자 여기 1은 했고요. 이제 2인 경우 1, 2면 자, 요게 3이죠. 2 하고 3 그쵸. 1, 2, 2, 3도 되겠죠. 그 다음에 자, 1 다 됐고요. 해보면 이제 2로 시작하는 거. 2로 시작하면 다 2, 2, 2, 2 이렇게 있겠네요. 이렇게 크게 덩어리가 우리가 3개로 본 거. 아직 순서 생각 안 하는데 순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 값이 나올 수 있는 게 8이 만드는 경우가 1, 2개, 3, 2개, 뭐 1 하나, 2, 2개, 3 하나 이렇게 2, 4개. 자, 그 다음에 이거 볼게요. 여기서 이제 여기서 순서를 볼게요. 예를 들어 이거 1, 1, 3, 3도 되지만 이거 순서 바뀌어서 만약에 1, 3, 1, 3 이런 것도 되는 거죠. 이게 몇 개 생기느냐 이거죠. 이거는 뭐냐면 지금 1, 1, 3, 3을 일렬로 배열하는 거. 가지수만큼 생기는 겁니다. 가지수를 세보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문제가 되는 거예요. 1, 1, 3, 3을 일렬로 배열하는 가지수. 4개니까 4팩토리얼을요. 1이 2개 똑같으니까 2팩으로 나누고요. 3도 2개 똑같죠? 또 2팩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하면 요게 4, 6 이게 4팩토리얼 24죠. 24 나누기 2, 4 그래서 6 이렇게 되고요. 자, 요거는요. 이것도 똑같아요. 방법이 이제 요거랑 하나, 둘, 셋, 4개 4팩토리얼인데 2가 2개 똑같죠? 2팩으로만 나눕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24 나누기 2 하니까 12 이렇게 나오고요. 요건 그냥 하나죠. 2, 2, 하나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하면은 19가 최종 답이 됩니다. 이렇게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다음과 그림에서 A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의 수를 구하라. 자, 경로 문제는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문제로 푸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이렇게 숫자 이렇게 일일이 쓰는 방법이 있죠. 특히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장애물이 있는 경우는요. 보통 숫자 쓰는 게 보통 편해요. 편한데 상황에 따라서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구한 다음에 나머지 반대되는 상황을 빼줘도 됩니다. 자, 여기는요. 자, 숫자를 써볼게요. 1, 1, 1, 1. 첫 번째 썼고요. 다 두 번째 줄 쓰겠습니다. 1, 여기가 2, 3, 여기는 4가 되겠죠? 그다음에 요 지점 1이고요. 자, 요 지점은 두 개 더하니까 3이 돼요. 그리고 여기 없고 요 지점은 여기서 오는 거. 3과 4를 더한 7. 최종 답은 7이 됩니다. 자, 2번이요. 2번은 장애물이 여기만 있네요. 그쵸?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은 여기만 못 가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거는 전체에서요. 여기 못 가는 거, 여기로 가는 것만 빼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일로 가는 게 하나, 둘, 세 개고 위에가 3개죠. 일로 가는 거 A라고 하고 위로 올라가는 거 B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A 3개, B 3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거. 6팩토리얼 나누기 3팩, 3팩. 이게 전체 가지수인데요. 자, 여기에서 자, 일로 못 가는 거 장애물 요건데 이거 보면 이렇게 가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한 가지 1만 빼주면 됩니다. 계산해보면요. 6 곱하기 5 곱하기 4, 3이 1은 이렇게 약분돼서 사라질 거고요. 3팩토리가 6이니까 이렇게 4, 5, 20 빼기 1 해서 19 이렇게 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이요.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있다. 호수가 있는 부분은 지날 수 없을 때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림에서 호수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것도 길이 없는 겁니다. 보통 문제 있을 때. 자, 이 문제는요. 이렇게 요충 지점을 찾는 것도 있는데 장애물 모양이 좀 복잡하면 그냥 숫자 쓰는 게 제일 편해요. 제가 이렇게 숫자 이쪽 라인을 기준으로 세볼게요. 1, 1, 1, 1. 자, 그다음 이쪽 라인 여기 1이고요. 여기는 이렇게 두 개 오는 거 더하는 겁니다. 이쪽에서 오는 거랑 이쪽에서 오는 거. 2, 여기는 3, 여기는 4, 여기는 5. 그리고 이 지점은요, 여기서 오는 거밖에 없죠? 3. 자, 이 지점은요, 이렇게 오는 거랑 이렇게 오는 거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7. 여기는 두 개 더하면은
12. 그리고 이쪽 라인에서는 여기는 올라오는 것밖에 없어요. 7. 여기는 2개 더해서 19. 그 다음에 요 지점 보면 요 라인인데, 여기는 어차피 여기는 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다. 없고, 여기부터 하면 돼요. 그냥. 이렇게 오는 거 7. 여기는 2개 더한 거 26. 그 다음에 요 지점은 여기로 오는 거 7. 이거 2개 더하면 33. 그래서 최종 답은 33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이요. 다음 그림 같은 도로망에 있다. A에서 B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방법을 쓰려고 자, A에서 B로 가는데 여기 장애물이 있는 거야. 여기 못 지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장애물이 있어서 한번 구해볼게요. 이것도 자, 숫자 쓰는 거 해볼게요. 웬만한 것들은요, 봐서요, 숫자 이렇게 크지 않는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은 숫자 쓰는 거 제일 편합니다. 일일이 써보겠습니다. 이쪽 라인 기준으로 볼게요. 1, 1, 1, 1, 1, 1 이렇게 되고요. 자, 이쪽 라인이요. 1 더하면 2, 3, 4, 5, 6 이렇게 되고요. 이쪽 라인이요. 이쪽 라인. 여기는 1. 여기 더하면 3. 없고. 자, 요 지점은 잘 보세요. 여기서 내려오는 것만 있어요. 5가 됩니다. 요 지점은 이거 2개 더해서 11. 그 다음에 이쪽 라인 쓰겠습니다. 1, 2개 더하면 4. 자, 요 지점은 여기서 모으는 것만 있죠? 4. 여기도 여기 모으는 것만 있어요. 4. 여기는 이렇게 2개 다 있죠? 2개 더해서 9. 더해 더하면 20. 그 다음에 요 지점은요, 여기 1이고요. 더하면 5, 더하면 9, 더하면 13, 더하면 22, 더하면 42. 최종 답은 42가 됩니다. 이 문제를 제가 그 첫 번째 방법 있잖아요. 요충 지점 잡는 거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문제 입장에서 한번부터 풀어볼게요. 그때는 요충 지점을 잡는 거예요. A에서 B로 가는데 자, 중간 지점을 잡습니다. 대각선 이쪽 방향으로 잡을 거고요. 자, 이쪽 방향 그래야지 겹치는 부분이 안 생겨요. 그리고 어떤 지점을 잡았을 때 왼쪽과 오른쪽이 직사각형이 잘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요 지점 이렇게 잡을게요. 4개로. 자, 여기 그러면 A, B, C, D라고 하면요. 이 A, B, C, D 요 4지점을 통해서 일로 갈 거기 때문에 A 지점 통해서 가는 거 더하기 B 지점 가서 통해서 가는 거 해서 다 더하면 될 거예요. 첫 번째 A 지점은요. 이렇게 오는 거 하나, 이렇게 오는 거 하나 해서 한 가지가 나옵니다. 자, B 지점 볼게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게요. 이렇게 하나짜리는 한 칸짜리 있죠. 이렇게 한 칸 만들어지는 거는 1, 3이니까 4팩 나누기 3팩, 1팩 이렇게 해도 되지만은 이거 쓰는 시간에 벌써 그냥 바로 하는 방법이 어차피 이 개수 있죠. 요 가로 개수 요거 개수만큼 있어요. 하나, 둘, 셋, 4개.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게 4개가 나오는 4개. 그럼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요거 개수만 세면 돼요. 이쪽 가는 개수.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 그래서 4 곱하기 5 하면 20. B 거쳐가는 건 20. 아까 A 거쳐가는 게 1이었고요. 한 가지. B 거쳐가는 게 20. 이렇게 나옵니다. 자, C 거쳐가는 거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 이렇게 보면 이것도 가요가 하나, 둘, 셋, 넷, 5개죠. 5고요. C에서 B까지 가는 것도 요 길이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나오겠죠. 4, 5, 20 이렇게 나옵니다. D 거쳐가는 거는 하나 해서 플러스 1. 다 더하면 4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